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꼭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제발 부동산 가격에 낚이지 마세요. 집값 반등 없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줍줍이 치열해지고 폭락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자 그새를 못 참고 매입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분양, 거래량, 전세가, 주간 매매가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왜들 안달복달이실까요? 한국은행은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고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발 부동산 낚이지 마세요. 집값 반등 없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건설사 구하기, 자, 아파트 있죠, 건설사 구하기 위해서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을 데리고 왔어요. 자, 끙끙거리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기가 건설사예요. 자, 얼마까지 버틸까요 과연? 이제 최근 청약, 줍줍, 매입은 판단차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심리가 갑자기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판단차고. 자, 먼저 청약 줍줍, 이제 청약 넣어도 되나 보다. 이게 계속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청약이든지 괜찮은 것들은 나중에 꽤 올라가요. 그런데 그 청약보다 금매가 더 먹을 수 있다면 청약을 왜 넣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라 더 좋은 조건의 청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분양권도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여보세요, 영등포자이 34평 12억대, 이거 지금 미친 가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00대 1이 뭡니까? 이거 잡을 바에는 제가 장담할게요. 둔촌주공이 나아요. 자, 두 번째,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예요. 무순위 줍줍을 하는데 46.2대 1. 참, 물론 전국에서 몰려들었죠. 자, 문제, 정부가 지금 이게 건설사 문제 때문에 계속 부추긴 꼴이 됐고, 특히 여기 언론과 건설사는 한 몸뚱이에요. 과장, 홍보, 공개도 안 했잖아요. 아주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런데 이런 청약 줍줍을 그냥 넣는다고요? 자, 시세 급매. 자, 낙폭이 큰 곳은 지금 반등했어요. 플러스로 전환된 것도 있죠. 낙폭이 큰 것들. 특히 송파구가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불안해가지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거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무주택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정부가 다 해줘 버렸잖아요.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대출해 주겠어요.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야. 문제점, 아직 하락폭 축소일 뿐 지금도 폭락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주간 시세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지금 낙폭이 큰지. 0.2가 다 넘어가잖아요. 원래 0.2는 엄청난 폭락 상황이거든요. 0.001, 0.02에서 돌다가 지금 0.2 또는 0.3 이런데 뭘 매입을 합니까? 그거를. 폭락 상황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경매, 응찰자는 엄청 늘어났어요. 경매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좋아졌냐면 특례 보금자리도 활용할 수 있고 DSR하고도 무관하다고 하니까 그냥 다 덤벼드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 필요한 낙찰가율, 낙찰률, 이건 오히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찰 3회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몰릴 뿐 아주 싼 가격으로만 잡으려고 하는다, 이 말이죠. 자,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자, 추가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 경매의 치명적인 약점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경매 잡는 것보다 오히려 금매가 훨씬 싼 경우도 많아요. 잊지 마세요. 이번에 현재 시세 꼭 알아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착각을 안 해요. 자, 저는 팩트를 보여드려요. 여기 보세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부동산, 이게 쌍두마차입니다. 솔직히 이거 두 개만큼 정확한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요. 언론 기사의 어떤 기사보다. 이건 팩트니까 보세요. 지금 12월 달에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네요. 그죠? 근데 빨간 선이 0이야, 0. 자, 그런데 잘 보시면 12월, 1월, 2월, 3월 갈수록
자, 이게 하락폭이 확 축소되는 듯 하다가 완만하게 가고 있죠.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너무 폭락 상황이에요. 이것도 폭락 상황이에요. 0.2, 0.3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또는 W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네모박스 보세요. 날짜도 지금 3월 현재예요. 지금 수도권은 0.38, 서울은 0.21. 지금 저번 주에 비해서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오히려 경기도는 더 빠졌어요. 저번 주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올라간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KB도 보자고요. 자, 여기 역시 12월 달에 바닥 찍고, 자, 약간 이렇게 회복을 했죠. 근데 KB는 오히려 한국 부동산원보다도 더 수도권 오히려 떨어졌네요. 노란색 보이죠?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전국도 떨어지고 있고, 5대 광역시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번 주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0입니다. 빨간 선이. 아직도 멀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엄청난 폭락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 좀 관심 있는 아파트들 몇 개 뛰었다고 해서 플러스로 착각을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이걸 해석을 해볼게요. 현재 시세 꼭 알아야 할 거. 자, 지금 역대급 폭락장이 진행 중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폭락 상황 맞아요. 두 번째, 2022년 12월 이후 하락폭은 감소했다.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달 여기 하락폭 좀 감소했죠. 자, 근데 하락폭이 점점 감소하지만 지금도 급락 중이다. 그래요. 여기 급락 중 상황입니다. 둘 다. 그리고 3월 들어서 감소폭이 줄고 하락이 횡보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감소폭 줄면서 횡보하고 있죠. 거의 막 0.01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서울도 하락폭이 큰 상황이에요. 서울이 제일 하락폭이 적긴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0.21 엄청 큰 상황. 그리고 서울에 비하여 경기 지방은 오히려 더 지금 하락이 확대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확대됐잖아요. 수도권. 4월 이후 감소폭 줄다가 다시 또 확대할 수 있다. 즉 3월 달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금리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 아파트가 오르다가 추락한다. 지금 반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장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약간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아파트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른 곳들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얘가 쭉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 약간 반등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쩔쩔쩔쩔 매고. 지금은요, 저도 상담을 하지만 안 팔려가고 미쳐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집값 뛴다고 걱정하는 사람보다 안 팔려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본인만 지금 막 못 잡아서 안 달라. 자, 이제 세 번째, 한국은행 집값 하락, 경제위기 경고. 또 경고를 했어요. 미 연준발 환율 불안에 채권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한은 금리 더 올린다. 먼저 집값 하락에 대해서 한은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추가 하락. 자, 고금리 유지, 하락 기대감, 이런 하락 심리 이런 것들로 집값은 추가 하락이 확실하다. 갭 투자 매물이 지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갭 투자라는 말을 한은이 직접 썼어요. 소득 대비 너무 집값이 비싸고 심리도 아직도 얼어붙었고 그래서 집값이 급락할 소지가 크다. 자, 부동산 하락 확대 오히려 이걸 걱정했어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 그리고 금리가 추가 인상한다. 이거 사실상 확정 지은 거죠. 금리 동결로만 갈 줄 알았더니 자, 환율 급등, 금리 이번에 동결하는 바람에 환율 급등, 유아 유출, 물가 불안.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금리 인상 3.5에서 3.75 인상 사실상 유력합니다. 자, 금리 인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상 23년에 어려움을 시사한 거예요. 내년에나 금리 인상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상황을 또 봐야 돼. 이것은 자, 경제 위기가 노출됐다. 지금 한은은 이 집값 추락을 유달리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 부동산 리스크, 건설사 PF 심각하고 미분양 때문에 부실은행 위험도 심각하고 경제 위험, 경제 성장률하고 무역 적자를 끄집어냈죠. 과잉 긴축 우려. 너무나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자,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제 이번에는 올릴지 몰라도
미국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자, 이제 부동산 최선의 방법,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자, 실거주, 빚투자, 갭투자. 먼저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주요 대상, 70대 이상 대출 부담. 그렇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출 부담돼요. 대출 없이 잡아야죠. 그리고 저소득층. 지금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자를 어떻게 갚겠어요? 자, 자본 1에서 3억. 1에서 3억. 3억 이하라면 경기도나 지방에 절대 빌라 잡지 마세요. 오피스텔 잡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소형 잡더라도, 쓰러져가는 걸 잡더라도 대단지 아파트 잡으세요. 소형이라도. 3억 이상이면 서울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10평대짜리들. 그걸 잡으시라고요. 오피스텔 잡아도 아파트 눈 감고 잡는 게 나아요. 다만 조심할 점은 나홀로는 잡지 마세요. 나홀로는 말만 아파트지 오피스텔이나 다를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유의할 점. 아파트를 꼭 매입하시라고. 돈이 적어도. 자, 아파트 아닌 것을 잡거나 나홀로는 금지라고 제가 써놨어요. 자, 그럼 수익의 예상을 해봅시다. 서울 6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3억으로 잡겠죠. 얘는 결국 9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3억 수익이라고 하는데 6억 수익입니다. 6억. 왜? 3억이 9억으로 가서. 세상에 실거주를 해도 서울에 잡으면 3억이 6억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옛날에 3억은 13억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9억으로 제가 소극적으로 전망한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 잡고 빌라 잡고 재개발 잡고 그딴 거 잡으면은요 6억은커녕 1억이나 2억 뛰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빚투자. 자, 주요 대상 3040. 내 나이가 젊다 또는 수익이 높다. 자, 또 어떤 경험이 자기가 많다 또는 멘토가 있다. 누가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좀 빚투자해도 돼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대로 잡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본. 능력별로 자 1억 빚낼 수도 있고 8억 빚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본인이 수입이 많으면. 자, 무자본, 신용대출, 자본금이 조금밖에 없으면 신용대출 1억을 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소득이 높고 상대적으로 젊다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유의할 점. 능력에 맞게 해야 돼요. 대신에. 바닥장해야 합니다. 꼭지에 잡으면 난리 나겠죠. 지금 바닥장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상급지 중심으로. 자, 얼마나 수익이 센지 가르쳐 줄게요. 10억짜리가 자 6억으로 떨어졌어요. 아까는 6억이 3억으로 떨어진 것밖에 못 잡아요. 왜? 3억 그대로 잡아야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3억 자본금에 3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6억으로 떨어진 걸 잡을 수 있으니까 14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6억짜리는 올림픽 선수촌 24억까지 갔어요. 6억짜리가. 이번에는 14억으로 보수적 전망. 그래도 8억이나 버네요. 진짜 옛날처럼 가면 18억 버는 거예요. 얘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젊은 층은 약간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갭투자. 주요 대상 자본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너무 실거주하면 안 돼요. 하늘이 준 기회에서 이 돈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실거주로 평생 가난해지려고요. 자, 투자 우선으로 접근하고 상급지. 자, 자본 전세가의 60% 나중에 이제 아마 될 거예요. 그때 금매라든가 분양권 미분양을 활용하세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여유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설령 신용대출을 받아도 신용대출을 좀 더 약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왜?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웬만하면 상급지. 그런데 바닥에서는 전세가가 하락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로 떨어져요. 꼭지가 문제지, 꼭지가. 자, 수익 예산해 볼게요. 자, 13억짜리는 대충 7억 정도로 떨어지죠. 갭 투자하면 3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19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13억이 19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7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간 거죠. 무려 12억이나 수입이네요. 결론적으로 실수요하게 되면 3억. 자, 그 다음에 빚을 투자하게 되면 8억. 그리고 갭 투자하면 12억. 자,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번에는 제가 3가지를 다 강조했어요. 자, 이제 지금 집값 잡면 위험하다. 거의 모두 위험하죠. 고물가, 고금리 습격. 특히 어떤 게 위험하냐. 웬만한 건 위험하지만 그래도 정리해 볼게요. 자, 2020년 뒤늦게 뛴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뒤늦게 뛰었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20년 뒤늦게 뛰겠어요. 10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20년에 뛰어.
자, 경기도 인천 외곽. 그러니까 외곽이 박살 나잖아요, 지금. 안 좋으니까. 광역시 외곽, 지방, 시, 군 단위들. 빌라, 오피스텔, 땅, 상가. 이건 늦게 뛰었잖아요. 못난이에요, 못난이. 나홀로 아파트. 강남의 못난이. 강남의 못난이 잡지 마세요. 강남에 있어도 정상적 아파트 위에 나홀로 아파트거나 강남의 오피스텔, 빌라 다 안 좋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강남의 그런 비아파트보다 차라리 경기도의 아파트가 나아요. 여기 보시면 소폭 하락한 곳, 용산, 강남, 서초 쳐다보지도 마세요. 더 떨어집니다. 분당, 일산, 평촌, 분당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 예언이 다 맞아가고 있어요. 버텼으니까 폭락하는 거죠. 부산, 광주, 전북 버티다가 지금 부산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광주도 그렇고. 결국 늦게 뛴 것들, 늦게 떨어진 것들 어때요? 지금 망하고 있죠? 좋지 않은 거. 자, 미분양, 고분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비조정지역 전체 얼마나, 자, 지금 뭐 비조정지역 됐다고 막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택이 아닌 것들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막연한 재개발, 이거 제가 자주 강조해요. 하지 마시라고. 아니, 대충 아파트 갭 투자만 해도 1억으로 5억, 4억 버는데 미쳤다고 재개발을 잡아가지고 이거 재개발 운 좋게 빨라봤자 갭 투자만 또 못하고 늦으면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봐요. 자, 가성비 별로인 곳. 1, 2기 택지지구 전체 가성비 별로입니다. 다만 많이 빠진 곳은 괜찮아요. 경기, 인천 비싼 곳 이거 별로입니다. 30% 이상 안 빠진 곳들은 다 별로예요. 특히 덜 빠진 곳일수록 망합니다. 지방에 비싼 모든 곳, 지방은 특히 비싼 곳 조심하세요. 토지가 허가제 안 풀어요. 양천, 강남, 영등포 주요 재건축, 삼성, 청담, 대치,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 다음에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신속통합계획주택, 재개발 후보지 21곳. 여기 이번에 안 푼다고요. 왜? 지금 송파가 꿈틀거리는 바람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한국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비싼 곳은 호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별로 볼까요? 왜 수도권이라고 합니까? 서울이라고 써야지. 수도권은 집 싼 곳도 많은데 수도권이 12.0으로 수도권이 오히려 뉴욕보다도 비싸고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비싸고 런던보다도 비싸고 토론토보다 비싸요. 수도권이. 서울은요 16까지 갑니다. 압도적 세계 1위예요. 주택 하락 기대 확률 여기 보시면 지금 막 떨어졌죠. 이게 0인데 이게 주황색으로 진하게 있는 게 기대 확률. 하락 기대가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자 비용이 여기 껑충 뛰었네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매매가고 밑에 이게 전세가인데 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벌어지면 갭 투자 못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놈의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자가 없으면 집값은 뛰기가 어려워요. 꼭 기억하세요. 자 갭 투자 추이 보세요. 갭 투자 없네요. 진짜 빵이네 빵 완전히. 이제 금융권 PF 지금 은행, 여전사, 보험사, 증권사 진짜 PF 관련 익스포저가 늘어났죠. 자 미연준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동결하는 바람에 환율 뛰는 거 보세요. 외국인 채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그 다음에 주가 매매 가격 지수 여기 보세요. 진짜 보여드릴게. 지금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전국 똑같네. 수도권이 약간 빠졌어요. 서울 때문에. 경기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자 지방 하락했고 서울만 약간 올라왔네요. 어때요? 저번 주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폭락 상황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특정 지역 서초, 강남, 송파는 플러스 됐고 지금 서초하고 강남이 약간 꿈틀거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또 꺾어질 거예요. 가다가. 왜? 얘들 탄력받기 어렵습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매수 3년 내 매도자들이 급증. 오래 못 참고 3년 이내에 판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여기 매물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경매 매물. 경매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낙찰가율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낙찰률도 별로야. 자 지금 주택 홍수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줄 알고 임장을 하러 다니시다가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매입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여름까지는 무조건 관망하시고 내년 이후부터 타이밍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